영화나 뮤직비디오를 보면은 화면 위쪽과 아래쪽에 검정색 띠가 보이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자, 이 검정색 띠를 렛터박스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평범한 영상에 렛터박스를 사용을 한다면 영화나 CF와 같은 느낌이 드는 영상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이번 시간에는 렛터박스를 만들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렛터박스 말고 프레임이라는 것도 사용을 해보는데요. 프레임은 사진 액자의 테두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듯 프레임을 사용을 한다면 렛터박스와는 다른 보다 독특하고 멋진 영상을 만들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렛터박스를 만들어 볼 텐데요. 자, 렛터박스를 만들어주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 하나는 프리미어에서 제공이 되는 이펙트를 통해서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포토샵과 같은 프로그램에서 직접 만든 후에 프리미어로 불러와서 적용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먼저 필터, 이펙트를 통해서 만들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현재 적용된 영상을 보면 자, 이러한 장면인데요. 자, 지금의 이 장면에 렛터박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렛터박스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펙트 중에서 비디오 이펙트, 자, 아래로 내려와서 트랜스폼 두 번째에 있는 클립을 가지고 렛터박스를 아주 쉽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적용을 해볼까요? 드래그해서 렛터박스가 만들어질 소스 위에 갖다 놓습니다. 적용이 됐고요. 자,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설정하기 위해서 소스 선택을 하고요. 자,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 클립을 열어 놓습니다. 클립 레프트, 탑, 라이트, 바텀 네 가지 파라미터를 가지고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렛터박스는 위쪽과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클립 탑과 클립 바텀을 가지고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자, 먼저 클립 탑의 수치를 높여 볼까요? 자, 수치가 높아짐에 따라서 렛터박스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현재 80으로 되어 있는데, 자, 그렇다면 아랫부분도 80으로 해줘야 되겠죠. 자, 직접 입력을 해줘도 되고요. 80 엔터. 자, 어떻습니까? 렛터박스가 만들어졌는데, 자, 아주 쉽게 렛터박스가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렛터박스의 색상은 필 컬러를 통해서 자,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색상으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렛터박스는 검정색을 사용을 하십시오. 자, 그리고 또한 렛터박스가 검정색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나타나는 화면의 색상은 천연 컬러보다는 흑백이나 세피아 톤의 영상을 만들어주는 것이 렛터박스와 조화가 더 잘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이펙트를 통해서 렛터박스를 만들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번엔 포토샵을 사용을 해서 렛터박스를 만들어 볼까요? 자, 이전에 사용했던 클립은 삭제를 하고요. 자, 포토샵에서 렛터박스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포토샵으로 이동을 해줘야 되겠죠. 자, 포토샵이 실행이 됐고요. 작업을 하기 위해서 파일 뉴. 자, 와이드와 하이트 수치는 현재 프리미어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자, 그 수치와 동일하게 해줘야 되겠죠. 720에 480. 자, 그리고 리졸루션은 150 정도로 해줍니다. 해상도와 직결이 되기 때문에 150 이하로 한다면 보기가 안 좋아질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150 이상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고요. 컬러 모드는 그레이 스케일이 아닌 RGB. 자, 우리는 영상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포토샵 작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OK 해서 적용을 합니다. 자, 작업창에 나타났고요. 자, 렉탱글 마키트를 선택을 해서 자, 모드는 첫 번째 애드 모드. 자, 그리고 렛터박스가 만들어질 영역을 자,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자, 렛터박스 검정색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색상이 필요하겠죠. 자, 에디트 필 백그라운드 컬러 OK. 자, 역시 아랫부분에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위쪽에서 만들었던 크기와 동일하게 자,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요. 역시 검정색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컬러 OK. 자, 렛터박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만들어진 렛터박스는 이제 프리미어로 불러와서 적용을 해줘야 되겠죠. 적용을 해주기 위해서 먼저 저장을 해야 됩니다. 세이브.
자, 렛터박스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자, 즉 투명한 부분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포토샵 형식인 PSD 형식의 파일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름은 자, 렛터박스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자, 저장. 오케이. 저장이 됐고요.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프리미어로 다시 이동을 합니다. 자, 프리미어로 이동이 됐고요. 블로그에서 프로젝트 창. 자, 더블 클릭. 자, 포토샵에서 만들어 놓은 렛터박스 선택을 하고요. 열기. 오케이. 적용을 합니다. 자, 영상 위쪽 트랙에 적용을 해줘야 되겠죠. 렛터박스가 위에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렛터박스 빈 공간은 투명하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영상이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적용이 된 상태에서 보면은 자, 어떻습니까? 이전에 이펙트를 통해서 사용을 했던 것처럼 똑같은 결과물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렛터박스를 만들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렛터박스는 직접 클립이라는 이펙트를 통해서 아주 쉽게 만들어줄 수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포토샵에서 직접 만들어서 적용을 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프레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프레임은 앞서 언급을 했던 것처럼 보다 다양한 모습의 프레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렛터박스와는 전혀 다른 느낌의 영상을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사용을 하기 위해서 렛터박스 일단은 자, 이전에 사용했던 렛터박스는 자, 삭제를 하고요. 미리 준비된 프레임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자, 미리 준비된 프레임은 약간의 수정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포토샵으로 다시 이동을 합니다. 자, 포토샵으로 이동을 했고요. 이전에 만들어 놓았던 렛터박스는 닫아둡니다. 자, 프레임을 불러오기 위해서 오픈 프레임 선택 열기. 자, 지금 열어놓은 프레임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 멋지지 않습니까? 자, 이 멋진 프레임 안에 영상이 보인다면 자, 상상만 해도 미소가 띄어질 것입니다. 지금 열어놓은 프레임의 비율을 보면은 가로와 세로가 거의 비슷한데요. 현재 프리미어는 가로는 720, 세로는 480이기 때문에 가로가 훨씬 넓죠. 자, 그러나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자, 나중에 지금의 이 비율을 프리미어 모션에서 얼마든지 조절을 할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자, 프레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이 중간에 화면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투명해 줘야 되는데요. 투명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흰색 부분을 제거를 해줘야 할 것입니다. 자, 제거를 해준다면 투명해지겠죠. 자, 그렇지만 지금 백그라운드 형태의 레이어에서는 이 부분을 삭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투명해지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일반 레이어로 만들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일반 레이어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더블 클릭을 합니다. 더블 클릭. 자, 레이어 이름은 적당한 이름. 자, 프레임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오케이. 자, 백그라운드 레이어에서 일반 레이어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삭제만 해주면 되겠죠. 지금의 이 흰색 부분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 매직 완두 툴을 선택을 하고요. 자, 터글란스를 보면 현재 1로 되어 있는데 가장 낮은 수치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왜냐하면 수치가 높아진다는 것은 매직 완두를 통해서 선택된 지점의 색상과 유사한 색상이 같이 선택이 되기 때문이죠. 지금의 1은 선택된 지점의 색상과 동일한 색상만이 선택이 되기 때문에 지금의 작업에서는 가장 적절하게 사용이 될 수 있는 수치죠. 자, 선택을 합니다. 흰색 선택. 자, 선택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자, 흰색 부분이 선택이 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가장자리를 보니까 흰색인데도 불구하고 선택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자, 흰색과 흰색 중간에 회색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죠. 자, 나머지 흰색 부분도 선택하기 위해서 Select, Similar는 지금 선택되어진 영역의 색상과 유사한 색상을 추가적으로 선택을 할 때 사용이 됩니다. 선택. 자, 적용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선택 영역이 확장이 됐는데요. 동일한 흰색 영역이 선택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너무 많이 확장이 되기 때문에 필요 없는 부분은 다시 해제를 해줘야 되겠죠. 해제를 해주기 위해서 다시 렉탱글 마키 선택을 하고요. 서브 트랙을 선택을 합니다. 자, 이 서브 트랙을 사용을 한다면 지금 선택된 영역은 반대로 해제가 될 것입니다.
자, 해제할 영역. 자, 이렇게 선택을 하면 해제가 됐고요. 자, 아래쪽도 자, 적당한 영역을 자, 이렇게 해제를 하고요. 자, 왼쪽 부분도 해제. 이번엔 위쪽. 자, 이제 화면이 나타날, 즉 제거를 할 부분만 선택이 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이제 제거를 해주기 위해서 딜리트 키를 사용을 하거나, 자, 지우개 툴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우개 툴을 사용을 한 다음에, 자, 지우고자 하는 부분을 드로잉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말이죠. 자, 참고로 지우개 크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자, 블러시 사이즈를 통해서 여러분이 사용하고자 하는 크기로 얼마든지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삭제를 하고요. 자, 삭제를 할 때 보니까 선택된 영역만 삭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듯 특정한 부분만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 그 부분만 선택을 해준다는 거, 자, 기억을 하십시오. 자, 모든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자, 이제 저장을 해서 프리미어로 불러오는 일만 남았습니다. 파일, 세이브, 프레임이라는 이름 그대로 사용하고요. 파일 포맷은 포토샵 형식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야지 투명한 부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장, 오케이. 자, 이제 사용을 하기 위해서 프리미어로 다시 이동을 하고요. 자, 불러와야 되겠죠. 더블 클릭. 프레임이 두 개가 있는데, 자, 위에 있는 JPEG는 원본 프레임이고요. 그 아래에 있는 프레임은 방금 작업했던 프레임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프레임을 불러와야 될 것입니다. 자, 열기. 오케이. 자, 적용을 해보죠. 자, 그 위쪽에 자, 길이를 똑같은 길이로 해주고요. 자, 살펴보면은 자, 어떻습니까? 프레임이 적용이 됐고요. 자, 프레임 안쪽에 아래에 영상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프레임의 크기와 영상의 크기가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프레임의 크기를 조절을 해줘야 되겠죠. 프레임 크기를 조절을 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고 모션 언유니폼 사이즈를 해제를 합니다. 자, 그래야지만이 가로 세로 각각 다르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먼저 하이트 높이 자, 조금 줄이고요. 자, 적당한 자, 크기로 지정을 합니다. 자, 이번엔 가로 역시 적당한 크기로 자, 이렇게 조절을 해주고요. 자, 이렇게 조절을 하고 나니까 프레임의 크기와 아래의 영상 크기가 적절하게 조절이 됐습니다. 자, 이제 확인을 해보면 오늘 두 사람은 자기 의사에 따라서 상대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단순히 영상만 보였던 화면이 프레임이 적용이 되니까 자, 이전보다 더욱 멋진 영상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듯 프레임은 단조로운 영상을 보다 멋지고 감각적인 영상으로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즐겨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양한 모습의 프레임을 준비를 해 놓는 것이 좋겠죠. 이번 시간에는 영화나 뮤직비디오와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주는 렛터박스와 프레임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